메타 먼저 할게요. 네. 예. 메타는 사실은 뭐 제가 뒷부분에 약간 뭐 언급은 했습니다만 애널리스트 멘트나 이거 안 따왔어요. 이거 왜냐면 뭐 누가 이 애널리스트 평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계속 메타는 사실 실적 발표 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투자 의견 내리면서 똑같은 멘트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이번 실적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확실히 이거 회사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이 메타를 브로큰 스탁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러진 주식. 그래서 망가졌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실적이 완전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전문가들 멘트를 좀 봤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그 멘트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을 일단은 제가 정리해 드리고 이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 조짐이 보이면 주식을 사야 된다. 그 전까지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페이지 제목을 또 한 번의 어닝 미스 뭐 계속 어닝 미스예요. 지금 3분기 연속입니다. 그래서 1, 2, 3분기 다 지금 월가 전망치 한참 못 미치는 EPS 보면 1.64달러 월가가 1.89달러였는데 안 좋았고요. 많이 매출액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액은 277억 달러 조금 넘었는데 월가 전망치가 273억 8천만 달러니까 그거보다는 높았는데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4% 줄었거든요. 2분기에 지난 분기 때 우리 기억하는 메타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최초로 분기 매출이 감소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역시 두 분기 연속으로 그러면 똑같죠. 뭐 창사 이래 두 분기 연속으로 분기 매출이 감소하는 이런 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치욕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때는 19%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104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요 가격이 104달러 기준으로 보면 2016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주가가 이렇게 봐야 될 거. 2012년에 상장됐으니까 뭐 거의 상장 이후에 자리 제대로 잡은 이후에는 가장 낮은 주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부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큰 제목은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익성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래 이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보면 그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게 안 좋은 부분이에요. 비용 및 지출이에요. Cost and Expenses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비용 지출에는 인건비, 마케팅비, 뭐 금융 리스, 뭐 이자 비용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려 19%나 늘어났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용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다? 비용 줄이는 거잖아요. 비용을 줄여야 뭐 수익성이 버텨주죠. 제품 가격 내려가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용마저 못 줄인다면 회사는 뭐 계속 수익 악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별로 희망이 안 보였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한 오퍼레이팅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영업이익이 1년 전 3분기가 36%인데 이번에는 20%였어요. 이건 뭐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마진이 반토막이 난다는 건 이건 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56억 6천만 달러인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46% 이것도 반토막으로 빠졌죠. 그리고 그 아래 보라색 순이익 보셔도 52% 줄었습니다. 순이익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근데 광고 노출수는 17% 늘어났는데 광고 하나당 평균 광고 단가가 18%나 빠졌어요. 그래서 광고를 헐값에 지금 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걸 보면 메타버스가 역시나 골칫덩어리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메타 뭐 대부분 아시지만 메타의 사업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영위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Family of Apps라고 FOA라는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페북 메신저, 왓츠앱 이것들로 구성되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미디어 앤 메신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재밌는 건 뭐 전체 구독자를 가지고 이용자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지만 이 FOA의 매출의 95%는 그 광고입니다. 그냥 광고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리얼리티 랩스라고요. RL이라는 사업 부분인데 이건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메타는 어떤 회사냐면 메신저 열심히 돌려서 광고로 먹고 살아서 미래에 언제 돈을 벌지 모르는 신규 사업에 계속 돈을 때려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위해서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투자하는 건 좋아. 근데 약간의 그 희망이라도 뭔가 좀 불씨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요거 좀 확대하는 게 편하실까요? 여기 보시면 패밀리 오브 앱스 레베뉴가 있고 그 밑에 RL 레베뉴가 있어요. 매출을 보시면 지금 전분기에 대비해서 메신저하고 그러니까 본주 사업도 약간 줄었죠 매출. 근데 매출은 좀 버티고 있어요. 예. 버티고 있는데 그 아래에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제가 박스 친 게 RL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매출인데요.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가 4억 5,200만 달러인데 이번엔 2억 8,500만 달러. 지금 재밌는 게 수익이 안 나는 건 좋아. 아니 매출이 적은 건 좋아요. 근데 오히려 2021년 4분기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불과 지금 4분기 만에 1년 만에 이 RL 부문의 매출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이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죠. 아무리 매출이 안 좋아도 신규 사업이니까 이제 성장 사업이니까. 근데 조금씩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분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 3분의 1 토막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게 최악이라는 거죠. 그 아래는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패밀리 오브 앱스는 영업이익은 좀 버텨주고 있어요, 그나마. 예. 근데도 이제 93억 달러 아래, 그러니까 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죠. 이번 분기는 계속 이제 150억 달러까지 갔던 매출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아래에 보십시오. 괄호 친 거는 적자예요. 계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적자 폭이 계속 커져요, 지금 아래 부분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회사가.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업 부분, 아래 사업 부분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수익이 적자 나는 건 괜찮다. 근데 매출이 계속 줄어든다. 이거는 최악이다라는 거죠. 근데 더 가관인 건 메타가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RL 영업 손실은 내년에 상당폭, significantly,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폭 늘어날 거다, 내년에는 오히려. 이게 사람들을 그냥 멘붕으로 빠뜨린 거죠. 3분기 실적 안 좋은 건 괜찮았는데 야 내년까지도 안 좋아? 내년까지도 적자가 훨씬 커져? 이게 이제 멘붕이 온 건데 더 웃긴 건 그 아래 멘트예요. 2023년 이후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투자 속도를 높여서 장기적인 이익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건 또 뭔 말이야. 계속 적자가 나고 내년에 상당폭 커지는데 투자를 더 늘리겠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나마 우리 그 회사를 먹여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메신저 사업, 패밀리 오브 앱스 사업 부분은 핵심 지표는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유저들이죠. 이 사용자들이 핵심 지표인데 그나마 선방은 해주고 있어요. 지금 패밀리 일일 활성자 수 DAP라고 하는데 이 패밀리는 뭐냐면 다 합친 거예요. 페이스북만 한 게 아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 다 합쳐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9억 3천만 명. 이게 4%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또 패밀리 월간으로 보면 4% 늘어났고요. 핵심 지표는 이제 페이스북 자체 활성 사용자 수인데 일일로 보면 3% 늘어나서 지금 19억 8천만 명인데 월가 전망치하고 똑같아요. 월가 전망치를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페북 그 그러니까 월간 활성자 수는 오히려 29억 6천만 명, 2% 늘어났고 월가 전망치보다 높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자체로 보면 활성 사용자 수는 나름 선방하고 계속 버텨내고 있다는 거죠. 옆에 아래 표 보시면 페이스북의 일간 액티브 유저들은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다만 안 좋은 건 미국, 캐나다가 줄고 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거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거는 좀 나름 위안거리가 된다. 그래서 활성 사용자 수가 선방한 부분은 그나마 좀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총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텍스트를 빽빽하게 넣어서 일부러 좀 짧게 설명드리려고. 4분기 전망은 더 안 좋습니다. 메타가 지금 매출 전망을 300억에서 325억 달러 전망했는데 322억 달러 월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는 그 상단 끄트머리 정도 보고 있는데 어차피 300에서 325니까 평균치를 내면 월가 전망보다 훨씬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또 인원 감축에 대한 계획도 사실 없습니다. 일부 팀은 인원을 줄이고 있지만 일부는 유지하고 최우선 사업 순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 말 인력이 지금 현재 인력하고 똑같아질 거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늘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근데 줄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비용은 좀 통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 부분이 굉장히 19%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웨너 CFO가 현재 모든 사업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 나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시장을 만족시킨다면 주가는 그때 조금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거고요. 저커버그의 멘트가 더 안 좋아요. 릴스 부분에 강한 쇼폼 동영상이죠. 강한 성장이 기쁘다. 단기 도전은 있지만 더 강한 수익 성장 위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거스트너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모 이제 헤지 펀드의 CEO가 공개 서한을 보내서 인력 20% 줄이고 메타버스 투자도 한 해 50억 달러 이하로 제한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실적 3분기에 이 굉장히 어글리한 실적으로 보면 이걸 안 받아들이고 지금 오늘 나온 저커버그 멘트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메타는 당분간은 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다시 움직이고 주주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준다면 저커버그 역시 마음을 바꿔먹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이 회사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보라 윌리엄슨 소개해드리면 멘트가 똑같아요. 인사이드 인텔리전트 애널리스트도 틱톡에 맞서서 릴스 투자를 늘렸지만 수익화는 못하고 있다. 핵심 사업이 불안정한데 메타버스까지도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서 핵심 사업 부분, 그러니까 메신저 사업이라는 거죠. 소셜미디어 사업. 핵심 사업의 강력한 성장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스틴 포스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도 광고주 지출 이제 삭감이 내년까지 지속될 텐데 어떻게 버틸래. 릴스로 핵심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크고 메타버스 투자가 부담이 된다. 애플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변화 때문에 광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제 고통 시작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본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제가 소개 멘트를 갖고 왔는데 패터슨 키뱅크 애널리스트는 메타버스 과도한 투자 우려가 조금 진정되고 나면 주가는 조금 회복될 거다. 이거는 아까 위에 보였던 대로 거스트너 CEO의 공개 서한 요구처럼 저커버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회복될 거다. 그리고 비용 억제 대책 지금 CFO가 얘기한 것처럼 저게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서 효과를 발휘한다면 내후년 2024년이 되면 매출은 한 10% 정도 늘 거고 EPS가 10에서 20% 정도 회복할 걸 기대한다. 그러니까 내년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 키뱅크도. 그런 면에서 보면 당분간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6%가 한숨을 쉬고 계신데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메타가.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지금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이제 완전 고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경쟁이 예, 그렇죠. 너무 심하대고 그래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잡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자꾸 줄여라 하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기는 그렇죠. 좀 해요. 근데 버스가 안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메타버스 타려면 버스가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작년만 해도 진짜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 모든 산업에서 막 이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죽다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한동안 또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재미를 찾았던 사람들로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부군도 계속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손 뺐는데 예.